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별내 네, 아파트 2차요. 네. 20평, 29평대를 갭을 전세를 끼고 사두면 어떨까 해서요. 한 네. 4년이나 5년 정도. 제가 그때 좀 퇴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갭 투자로 좀 별내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는데 그럼 지금은 자가거주 다른 곳에서 좀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뭐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자가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지금 4, 5년 정도 바라보고 갭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 2차 아파트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년을 앞두셨다고요? 네. 네, 고민 많으시죠? 예, 뭐 이제 퇴직하고 이제 실거주 네. 또 이게 좀 투자 가치 있는 집을 하나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뭐 아직 직장이랑 가까운 뭐 위치에서 거주를 내 자가로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자가가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제공해. 아, 그러면은 회사에서 사택? 네. 아, 그렇군요. 가끔씩 이렇게 군인이나 이런 네네.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이 사택에서 거주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하시면서 많이 네. 난감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경우시죠. 참, 네. 그동안은 편하셨는데 이게 이제는 주변에 주택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 내가 모아놓은 돈은 한계가 있고, 네. 또 이미 내가 또 어떤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다 보태서 뭐 간다든가 하는데 그게 또 아니고 힘들어서 또 주택을 네. 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셨을 텐데 정년을 앞두고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뭐 금액에 대한 제한으로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면 뭐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어디 통학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은 다 이제 뭐 다 출가하고. 그래서 그런 거 구애 없이 그냥 그래서 지금 보신 곳은 사실은 뭐 거주를 생각하시고 하신다고 하니 뭐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가 5억 9천 29평인데 5억 9천에 네. 5억 9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게 2015년도 아직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선생님 그 거주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뭐 깨끗하기도 하고 5억이 선에서는 그죠? 새 아파트이고 단지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뭐 그죠? 지하철역 들어온다라는 또 호재도 있고 뭐 그런 거 생각하셔서 하셨죠? 상관은 아니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뭐 보시면서 여기도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뭐 결정하신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는 뭐 다른 재산이 많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가 또 달랑 집이 있으면은 그걸 거주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의 가치로 그쵸?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주라고는 하지만 또 자산의 가치도 상당히 크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나 더한데 그랬을 때 이게 앞으로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이 아파트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2015년 정도 된 새 아파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단지도 어느 정도 그쵸? 1000세대를 이루는 세대도 다 좋다, 그쵸? 새 거라는 거, 요런 건 좋아요. 그리고 지하철 역도 그쵸? 곧 진접선이라고 해서 4호선 연장이죠. 요렇게 간다. 요거가 참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하철역에 대한 호재는 참 그 교통 호재는 참 큰 것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공사 중인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 게 가격에서 먼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거는 현재의 가치에서 그대로 지불이 되는 것이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미래 가치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 네. 중에 보면은 뭐 어떤 미래 가치가 많이 포함이 되면서 그대로 그냥 매매가나 이런 거래가는 올라갔고 현재는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았으니 수요층들은 그대로 그 가격을 지불하다 보니 점점 이렇게 갭이 많이 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네. 미래의 가치는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네. 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에 더 올라가는 것들은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조금 어떤 가격 상승에 있어서 그렇게 저는 좋은 평가는 이렇게 놓지를 않는다라는 이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이유가 주변의 어떤 공급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주변의 공급 물량 아시겠지만 네, 네. 그 별내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죠? 지역들 네. 볼게요. 별내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급되는 것들이 여기 다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있고 가장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바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쵸 3기 신도시가 있죠. 왕숙이죠. 여기만 해도 벌써 6만 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들이 있는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그 서울에 인접하기 좋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 예, 네. 요것만 없다고 해도 어떤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 들어오고 하는 개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새 아파트이고 단지도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특히나 요렇게 같이 복합적인 어떤 상승 여력에서 좀 약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지금 거주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의 어떤 내 가치의 상승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다른 곳보다는 오름세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크게 오르지 못하게 되는 여건들이 이미 한번 올라 있고 왜냐하면 이미 개발 호재에 대한 것들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요.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의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또 두 번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디 쪽이 좋을 것 같습니까? 추천해 줄 만한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든지 그 상대적이잖아요. 네네. 예,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들어오시기를 저는 더 권고를 드리겠어요. 서울 안쪽으로요? 그거보다 조금 오래됐어도 네. 오래됐어도 그리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떤 주택을 거주하는 거에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지금 보면은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한참 정년을 하는 절정의 피크에 도래했거든요. 네네.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 너무 많이 하세요. 저 또한 거기에 속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만 네. 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어디 멀리 좀 싼 데로 가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는 앞으로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그 이후에 정년 후에 나오는 자금들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가진 게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 거주하는 걸 좀 많이 다이어트해서 그쵸? 줄이고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년 후에도 연금을 받는다든가 충분히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있어 거주하는 거에 있어서요. 도리어 정년이 되고 나서의 그 다음 활동들은 너무 우리가 중심축이나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이런 곳에서는 더 힘들어져요.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의외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지인을 만난다거나 내가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더 많아져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할 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교통만 좋아서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빠뜨리는 게 이제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배우기도 하고 어딜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의 편의시설들 그리고 어떤 병원 또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이 정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중심축에 들어와서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예, 어떤 뭔가를 네. 배울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제2의 어떤 직업을 얻을 때 기회들 이런 것들도 좀 더 찾는데 또 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안쪽으로 좀 낡았어도 이거보다 좀 연식이 오래되고 좀 작아도 예, 안쪽으로 들어와서 서울 안쪽에서 찾으시는 거는 어떨까? 아니면 좀 더 예, 근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금 있는 곳은 그 별내 안에서도 조금 위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더 중심축은 아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뭐 네. 오시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군데를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은 네. 그런 식에서 그 앞으로 그 명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년을 앞두신 분들은 주택을 다시 거주할 곳을 찾는다면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